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성공담 같은 거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젊은이도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평범한 학생이 불안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의 소소한 추억을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을 싫어하셨었나요? 그렇죠. 수업이 재미없는 선생님, 그리고 뭐 무서운 선생님, 때리는 선생님, 다양하죠. 이런 선생님들을 볼 때 우리는 일종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굳이 무섭거나 수업을 재미없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다른 선생님들이 다 있는 그런 평범한 궤도에서 조금만 이탈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걸어가면은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테이블을 걸어가면은 약간 공기가 바뀌어요. 맞나요? 근데 그냥 지나가니까 괜찮다고요. 근데 멈춰가지고 선생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이 시간은 잘 안 가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해지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도 죄 짓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그냥 되게 즐겁게 웃으시던데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짓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물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을 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친구가 공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 입사 후 계획을 말하시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아니 입사 후 계획이 뭐가 있어요. 취업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으쌰으쌰 키우다가 애 대학 보내고 애 취업시키고 애 결혼하면은 손자보고 으쌰으쌰 키우다가 자기는 죽겠죠. 그렇게 좀 뻔한 삶이어도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지원하는 데가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서 무슨 대단한 포부라도 있는 것처럼 입사 후 계획을 말하시오라는 질문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화가 났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공기업에 지원서를 써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요. 안정된 삶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정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삶, 이것이 안정된 삶이에요 라고 그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누가 껐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터무니없이 높아져요. 어디 밑으로는 회사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얼마 있어야 되고 몇 평 밑으로는 집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죠. 안정감을 위해서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필연적인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안하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고 여러분이 아까 느끼셨던 것처럼 저는 수업이 재미없고 때리고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이 시간은 잘 안 가요. 그죠? 행여나 또 내 앞을 이렇게 살짝 지나만 가면 그 시간은 완전 영원처럼 느껴지죠. 결코 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그 수업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허무하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업 끝났을 때 어떠셨어요? 막 다음 주에 이 인간 어떻게 또 만나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자자 매점 가자 이러셨어요. 자거나 매점 가셨잖아요. 그 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그 시간에 열심히 들었던 착한 학생이라면은 어떻게든 남는 게 있었을 거고 그렇게 들은 내용은 그렇게 힘들게 배운 내용은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범하게 졸거나 딴짓을 하고 싶었던 학생이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킬이 늘었을 거예요. 안 들키는 스킬. 이러면 선생님이 안 건드리더라. 혹시 안 건드렸으면 그날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있었을 거고 들켜서 혼이 났다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교훈을 느꼈을 거고 여러분의 혹시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다면은 나는 저런 선생은 되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가 됐을 거예요. 정말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시시해도 분명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시시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굉장히 놀라운 모양일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백수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취업이라는 말이 딱 뇌리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선물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처음 기억나는 선물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였어요. 막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과거에 정말 모든 거를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고 있는데 뭔가 추억에 젖으면서 어쩐지 지금 그냥 이걸 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달려가서 맥주를 사와서 마셨어요. 그때 마셨던 맥주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군데 서류가 붙었네요. 그 붙었을 때 안도감, 짜릿함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최종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제 친구는 붙었을 때 나는 왜 떨어졌고 쟤는 왜 붙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의 문제점도 알게 됐고 제 문제점을 안다는 사실 덕분에 이제 다음에 지원할 때는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도 같아요. 벌써 여러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꿈꾸는 광고인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의 과정에서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제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성공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책 없는 긍정전도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냥 긍정적으로 삽시다라고 했으면은 뭐 사방팔방 시도 때도 없이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겠죠. 불안의 과정이 선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에게 너무 무책임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 선물이 있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셔서 길에 흘리고 가셨던 선물을 다시 한번 줍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모르면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로 선물만 주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갈만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불안의 길이요. 지금까지가 제 얘기였고요. 남은 시간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